네, 안녕하세요.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모래세무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혼자서 나온 이유는요.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이제 법인세, 절세와 각종 세액 감면 규정 등에 대한 연구를 좀 제가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과거에도 제가 한번 단독으로 나와서 2022년 7월 달에 공표된 세제 개편안 법인세 편 내용에 대해서 이 모래세무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저희 법인 대표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신설 또는 개정 내용을 좀 이미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 이미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행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세액공제 항목들 중에서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세액공제,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 모든 세액공제 항목들을 통합해서 일명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미지로 보시면은 이제 파악이 가능하신데 이미지가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고용세액공제는요. 크게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 이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일단 기본공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 기본공제에 속하는 내용은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 이 세 가지 세액공제 내용들이 합쳐져서 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항목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기본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고용 증가 인원 곱하기 1인당 세액공제액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인당 세액공제액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상시 근로자,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는요. 1,450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인당 세액공제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 이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850만 원에서 950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고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은 앞에서 제가 보여줬던 이미지에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청년의 범위를 기존 15세부터 29세에서 15세부터 34세로 확대가 되었다는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네, 그리고 기본공제는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지원을 하고요. 대기업은 2년 동안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그 지원하는 연수가 동일하고요. 하지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의 2년 동안만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지원되는 연수가 더 길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추가공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기존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합쳐져서 추가공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추가공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은요. 인원수 곱하기 인당 세액공제액으로 계산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인당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추가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1년 동안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추가공제를 구성하는 기존의 세액공제 항목들이
1년 동안만 지원하는 항목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내용은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3년과 2024년도에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붙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요, 이 세액공제액을 기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두 가지로 다 계산을 해보고 둘 중에 회사에 더욱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세금 신고를 해라. 2024년도까지는 그렇게 하는 걸 허용하겠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기존의 세액공제보다 과연 유리한 게 맞을까라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요, 좀 한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와서 세액공제 금액을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례에 대한 기본 가정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직원들 전부가 정규직 상시 근로자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에 31세의 직원을 한 명 고용했고요, 경력 단절 여성 1명을 고용했고요, 계약직 직원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 육아휴직 복귀자도 1명이 있었다. 그리고 31세인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청년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원 전원의 월급은 300만원, 즉 연 환산했을 때는 연 3,600만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산의 편의상 전부 다 1월에 입사를 해서 했다거나 또는 정규직을 전환한 것도 1월이었고 육아휴직 복귀자도 1월에 복귀를 했다. 다 1월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요, 기존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는 총 세액공제액이 얼마가 나오냐, 고용진의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공제액,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쭉 나와 있죠. 2,800만원, 900만원, 1,080만원, 1,000만원, 1,080만원 해서 총 세액공제 금액이 6,86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설되는 바뀌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기본공제는 4,600만원이 계산되고요, 추가공제는 2,600만원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총 세액공제액은 7,200만원.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많이 크진 않지만 다소 유리하게 계산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도요,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이 세액공제 효과를 비교 검토해서 이번 법인세를 좀 절감하시는데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도 이 모래세무에 또 출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욱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